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구권의 혼술 7월 26일 수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금 구속 위기에 몰려있죠. 영장 청구는 시간 문제입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평화부지사를 본인이 시킨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금 그 검찰 조사에서 이 방북 비용을 김성태가 대납을 했다. 그것을 진술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자백하면서부터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 이재명은 이화영의 입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수단을 동원해서 구설리기도 하고 아마 회유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자, 그것이 지금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역풍을 맞으면서 심지어 이 어떤 사법방해 이런 논쟁까지 제1야당 대표가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이화영을 몰아붙였던 부부싸움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그 부인이 이 라디오까지 오늘 출연을 했습니다. 라디오에 출연을 했는데 이런저런 본인의 입장을 설명을 하다가 사실상 이화영이 자백을 했다는 것을 실토를 하는, 자, 그런 그 발언도 있었습니다. 먼저 그 발언을 전해드리면은, 이 부인이 오늘 CBS 라디오 김현중의 뉴스에 출연을 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변호인을 해임을 한 이유에 대해서 갑자기 아침신문에 제2의 유동규, 드디어 이화영이 입을 열었다 하면서 기사가 나오더라. 그래서 본인이 이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보니까 변호사가 그거 이화영 씨가 이미 진술을 다 해서 자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변호인이 그렇게 이야기도 하더란 겁니다. 지금 진술을 다 했다는 것을 변호인이 확인을 한 거죠. 이미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 김성태 돈으로 북한에 돈을 줬고, 그것이 스마트팜, 이것은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지만 방북 비용 300만 달러 그것을 줬다는 것을 이미 이화영이 검찰에 다 진술을 했기 때문에 변호인 입장에서도 어쩔 수가 없다는 답변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그것을 정언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이재명 방북을 보고를 했다라는 식으로 변호사가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진술을 했다고. 그리고 또 검찰에서 만약에 정인으로 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은 이 변호인 진술서로 대체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서로 오고 갔다는 거죠. 변호인과 검찰 사이에. 그러니까 검찰에는 이미 다 진술을 했고 이화영이 이재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것을 진술을 했다는 것을 지금 이화영의 부인이 실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그래서 본인이 그런 변호사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갔다. 구치소로 가서 구치소로 이화영을 만나러 갔다는 거죠. 변호사하고 같이, 접견 변호사랑. 그랬더니 옥중 편지를 써서 주더라. 이화영의 옥중 편지가 본인이 가서 그러면 안 된다, 진술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하니까 옥중 편지를 받아왔다는 겁니다. 옥중 편지 내용은 다 아시는 거고, 그래서 진행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진행자도 답답했겠죠. 뭐라고 묻냐면은 그 부인에게, 아니 그러면 변호사가 이화영이 하지도 않은 진술을 꾸며내고 있다는 거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화영의 부인이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꾸며낸 거라기보다는, 자, 그 변호사가 이화영의 말을, 없는 말을 자백하지 않았는데 자백한 것처럼 꾸며내는 거라기보다는 저희 남편이 지금 강압적으로 계속 매일 가서 진술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심리적으로 부담은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말은 꾸며내지 않고 이재명과 연관성이 있다고 진술을 한 건 맞는데 아마 심리적으로 다른 압박 같은 게 있었을 거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재명 방북, 검찰이 이재명 방북을 불면 다른 건 이렇게 해주겠다, 일종의 폴리바게닝이 있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화영이 이재명과 연관성이 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는 이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 겁니다. 그 나중에 이제 재본복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화영의 부인도 이재명과의 연결고리를 그렇게 끊으려고 하는 이유는 제가 두 가지를 설명을 들었죠. 하나는 이화영 씨의 부인이 이 과거에 운동권 출신이고 또 상당히 이재명의 극성 지지층이다. 그래서 이재명과의 연결고리를 끊으려고
남편보다는 이하영 쪽에서 이재명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하영 씨가, 남편인 이하영 씨가 내연의 그 관계에 있는 여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감도 작용을 했을 것이다. 자, 그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 본인의 입장을 라디오에 나가서 설명을 하다가 이화영이 검찰에게 그렇게 진술을 했다. 이재명과 연관성을 진술을 했다. 이것은 오히려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그러면은 이 부인을, 이렇게 뭐 탄원서도 내고 하도록 이렇게 회유를 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TV조선이 처음에 보도한 것이 이재명의 핵심 척건, 경기도 출신 핵심 척건이 이화영의 가족, 그러니까 배우자, 이 사람을 부인을 포함해서 배우자들을 만나서 회유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죠. 보도가 나왔고, 그 과정에서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이 그 회유를 하러 간 사람이 김영진 의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영진은 이재명의 7인의 멤버고 또 이재명 대표실의 정무조정실장을 맡고 있죠. 그래서 이재명이 김영진을 보내서 회유를 했다. 자, 이렇게 했는데 김영진이 장해찬이 그렇게 이야기한 이후에 아무런 반응도 안 보였습니다. 반응이 안 보였기 때문에 이것은 시인을 하는 거구나. 그런데 오늘 그동안 사흘 만에 갑자기 라디오에서 본인이 가지 않았다. 회유하러 가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아직 장해찬 최고위원의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본인은 가지 않았고 한 번 더 이렇게 자기를 지목을 하면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근데 이번에는 이 법적 조치까지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그 진위는 나중에 또 밝혀질 텐데 오늘 김영진도 아주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의도하지 않은 얼떨결에 그 말을 하나 시인을 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민주당 차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하영 부인을 조력을 하고 있다. 도와주고 있다는 이 이야기를 또 해버렸습니다. 얼떨결에. 뭐라고 했냐면은, 민주당 차원에서 이하영 부인과 접촉이 있느냐, 이렇게 그 질문을 하니까, 김영진 의원이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배우자가 당에 탄원서를 냈기 때문에 당의 인권위원회와 법률위원회가 대응을 하고 도와주고 있다. 자, 이하영 씨의 그 부인은 지금 이재명을 위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죠. 뭐 탄원서도 내고 이 탄원서가 셀프 탄원서인지 아니면 이렇게 탄원서를 내라고 민주당에서 누가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탄원서도 내고 이재명이 보낸 사람도 만나고 또 입장문도 내고 법정에서 막 소리도 지르면서 왜 그것을 시인을 하느냐. 이재명과의 관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인을 도와주고 있다. 민주당에서, 당 차원에서 이 인권위원회, 법률위원회가 같이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또 얼떨결에 실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 무례하게 이재명이 이 방탄벽을 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하영의 입막음을 하려고 하니까 막 꼬이는 그런 상황이 돼 있는 거죠. 어제 그래서 검찰이 이하영 재판에서 외부 세력에 의한 재판 독립성 훼손이다. 이렇게 반격을 했다는 그 말씀을 어제 들었는데, 자,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서서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역시 또 한동훈 장관이 나섰는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재명의 허점을 파고듭니다. 오늘 법사위 전체 회의 참석을 위해서 여의도에 들어가다가 기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상당히 폐부를 찌르는 민주당 이재명의 그런 발언들인데, 아니 더불어민주당이 가족을 접촉을 하고 저 김영진이 뭐 했다는 그 의혹, 면회를 시도를 해서 진술 번복을 압박하는 행태를 보였는데 이건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방해에 가까운 행위다. 자, 가족을 접촉을 하고 김영진이 뭐 안 했다고 하지만은 또 누군가가, 그리고 면회를 해서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뭐 수원지검에 가서 농성을 하던 뭐 박범계를 비롯해서 4명이 특별 면회하겠다 막 그렇게 했죠. 그걸 다 거부됐습니다. 그리고 이 진술번복 그렇게 해서 막 때로 몰려와서 진술번복을 압박하는 행태는 최악의 사법방해다 이렇게 맹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민주당이 자기 편에게 불리한 진술을 뒤집어 버렸다고, 이하영이 그렇게 뒤집어 버렸다고 검찰청에 몰려가서 들어눕고, 박범계 수원지검 영치금 보내기 운동하고, 지금 개딸들이 이재명 지지층이 영치금, 이하영에게 영치금 보내기 운동을 하죠. 진술을, 자백을 번복을 하니까 계속 힘내라, 계속 그렇게 가라, 이재명과 연결고리를 끊어라, 이래서 영치금 보내기 운동을 하고 성명서를 냈다. 이하영 부인. 자, 이런 것이 사법방해다. 사법방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네요. 대한민국 역사상 다수당이 진술을 뒤집어 보려고 이처럼 무력 시위하는 걸 본 적이 없다.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있는 백주대낮에 이런 황당한 무력 시위에 성공한다면 법치주의는 농담처럼 될 것이다.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아무리 이하영의 진술을 번복을 하려고 이재명이 총력을 다 써도 그런 사법 방해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하영 특별면회 하겠다고 했다가 불발이 됐죠. 가서 아마 떼거지로 몰려가서 압박을 하려고 한 것 같은데, 여기서 한동훈 장관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왜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접견을 하려고 하는가?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 충분히 아시지 않는가? 압박하러, 해요하고 협박하러 가겠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불리한 진술이 나오려는 것을 권력을 이용해 바꾸려는 것이다. 과거에 얼마 전에 민주당 정성호 의원 사태 이후 제도를 바꿔서 특별면회는 이제 장애인과 노약자 등 위주로 진행한다. 국회의원들에게 말 바꾸게 하는 통로로 이용되지 않는다.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때 친명계의 좌장이라는 정성호 의원이 그때 구속돼 있던 김용, 정진상, 이화영 쭉 다니면서 특별면회를 해서 일종의 뭐 알리바이를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말 바꾸기를 막 시도를 한 적이 있죠. 그 이후에 이 특별면허는 국회의원의 특권처럼 주는 것이 아니고 장애인, 이런 노약자 이 위주로 특별면허를 진행한다. 그것 때문에 제도도 바꿔버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특별면허 하겠다고 또 뭐 아우성을 치니 이것은 사법방해다. 그래서 결국은 구속 위기에 몰린 이재명이 이 키맨이 된 본인의 구속영장의 핵심으로 등장할 이하영의 진술, 이것을 번복을 하기 위해서, 입막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을 동원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입막음 시도가 역효과를 별로 올 것이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은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죠. 증거인멸은 나중에 구속영장, 법원에서 심사할 때 구속을 시키는, 영장을 발부하는 가장 큰 사유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지금 자성자박을 하는 이재명 구속 위기에 몰려니 자성자박 스스로를 올가매는 자, 그런 행태를 보이면서 사법방해 논란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